누가 보든지 간에 가장 금융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금융감독원에 오셔서 우리나라 금융감독의 위상을 확실히 정립해 주리라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약간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설립 목적은 간단히 뭐지요?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 유지와 금융 시스템 안전성 유지입니다. 금융감독 시스템의 안전과 금융 소비자 보호겠죠? 네네. 이게 둘에 충실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하시는 여러 가지 우리 원장님의 그 언행에서 여기에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날 하나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사회를 일시적으로 연기해달라는 공문 보내셨죠? 네. 어떤 근거에서 보내셨나요? 일단은 그 작년 말에 몇 번에 걸쳐서 구두로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니까 좀 간단하게 점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진전하기를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서면으로 요청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문제가 있어서 공문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럼 끝까지 그걸 관철을 하셔야죠. 왜 도중에 또 포기하셨나요? 무슨 예합이 있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기 점검 과정이니까 점검이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고요. 그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셨으면 끝까지 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도중에 후퇴해버리고 그럼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에 대해서 위상이 영이 서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나중에 좀 얘기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모은행 지점을 방문하셔서 이 자영업자 대출 확대를 권유하셨죠. 네. 또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중소기업 공급 확대도 또 업무보고에 들어있잖아요. 네. 이게 감독원이 할 일입니까? 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을 중시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금융위원장님이 하셨으면 적절한 표현인데 금융감독원장은 하셔서는 안 될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다 나중에 좀 답해 주시고 네. 질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을 감독할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금융감독원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액션을 취하셨나요? 나중에 또 답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에 국가의 최대 이제 현안 중에 하나가 GM 문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원장님께서 한국 GM의 회계 장부를 봤는데 회계 부정 혐의를 찾기는 어렵다. 금감원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예단을 해버리면 어떻게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실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런 걸 빌미로 해서 이 GM에서는 실사를 2주 내에 끝내달라 이런 걸 요구한 게 아니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표시인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또 지금 현재 이제 보험회사들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던데 이 승한 계약 아시죠? 네. 이게 완전히 근절되어 있나요? 아직도 상존하고 있나요? 저희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직도 안 하셨습니까? 법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장에서는 그대로 상존하고 있다는 불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그 금융회사들한테 상시 검사액을 파견하겠다. 그게 이제 또 작년 12월에 하신 말씀하고 또 금년 2월 달에 와서 아직 확실한 게 아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혼란스러운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어떤 그 워닝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무게감을 갖고 대처를 하겠으며 금융회사들의 금융감독원의 위상이 제대로 유지가 될지 상당히 걱정스럽기 때문에 제가 드린 여러 가지 말씀 하나하나 간단하게 좀 코멘트해 주시죠.
먼저 그 상시 검사약, 상주 검사약 관련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직 개편을 해서 저희들이 검사국의 상시 검사팀을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시장을 그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루즈하고 하기 때문에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상시 감사팀을 강화시켰고요. 그래서 혹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법상으로서는 상주 검사약을 파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상주 검사약도 파견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지 뭐 어떤 결정을 내린 건 아니었다는 건 상시 검사팀을 가동시키면서 문제가 있다면 상주 검사약을 파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GM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 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GM의 CFO를 면담을 해서 회계 자료를 일부 받아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회계 심사 파트에서 점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도 한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GM이 비상장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비상장법이면 공인회계사회에서 감리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증선이든지 금융위에서 특별하게 요청했을 경우 우리가 감리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니까 CF를 면담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을 했고요. 회계적인 파트만 봤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때 회계적인 파트에 대해서 커다란 회계 처리상에 문제는 없었지 않았나 하는 것이었고 그 다른 문제, 이전 가격 문제, 뭐 또 과당하게 원가를 산정한다든지 등등의 문제들은 저희 회계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세금 문제, 또 다른 문제, 불공정한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좀 더 근접해 들어가서 좀 회계 장부를 보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그런 상황이라서 좀 더 세밀하게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발언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까지는 회계 상만 보고 들어가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감리한 것도 아니고요. 회계 장부만 보고 지적했던 커다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금융감독원의 목적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입니다. 그것은, 그것인데 저희들이 뭐 중소기업 대출 지원 또는 자영업자 대출에 관한 코멘트하고 독려하고는 것은 그렇게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쪽에 가는데 굉장히 멈칫거렸지만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금융소비자들의 측에 자영업자 또 중소기업 대출을 받아서 금융소비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들이 원하는 자금들이 충분하게 심사 정확하게 평가가 된다면은 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저는 판단하고 나갔었는데요. 만약에 그런 오해가 있다면 저희들이 제가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월 15일 날 하나지주와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저희가 서면으로 여러 가지 검사 중에 뭐 채용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상당히 빨리 예년보다는 한 1개월 내지 이상 빨리 하나지주사에서 회장 선임에 관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해서 좋겠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런데 그냥 계속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럼 추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도 시간이 충분한 게 있다 하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용인했던 것이고요. 이것이 무슨 영이 쓰는 그런 차원까지는 저희들이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을 때 똑같이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 상황을 봐야죠. 그 상황을 봐야죠. 예, 우리 최원열 의원님, 추가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다루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의사진행 발언 잠시만 하겠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신데요? 자료 제출 요구 관련해서. 예. 예, 그 먼저 금감 원장님, 저희 의원실에서 1월 31일, 2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은행의 각종 비리 의혹 4가지 아이카이스트 특혜 대출, 채용 비리,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에 물티슈를 납품한 회사의 사회이사 적격성 문제, 중국 사업의 대규모 부실 투자 문제, 이 4가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아이카이스트 부분하고 채용 비리 관련 결과 보고서만 요약본으로 지금 제출을 하고 나머지 그 물티슈를 납품한 회사의 사회이사 적격성, 중국 사업 대규모 부실 투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요약본도 안 된다, 원본 열람도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언제 제출하시겠습니까? 지금 중국 관련돼서 자료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확실하게 조사가 마무리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거 물티슈 관련 글로본에 관한 사회이사들의 그 이력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점검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계속 요청을 네네. 하겠습니다. 네네. 적극적으로 네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공정위원장님, 네. 제가 2월 21일 날 한국지엄의 보복성 대리점 계약 해지 의혹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이 자료 제출을 실제로 하는 그 과에서는 어제 오전에서야 자료 제출 요구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지 한 3일 정도를 지금 해당 과에 내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뭐 단순한 업무 태만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늦게 업무 처리를 하는 건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정위원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은 한국GM이 군산공장 조립 부품을 반품을 해서 납품업체가 도산이 우려된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를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예.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국GM이 지금 그 조립 부품을 반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정위원회에서 조사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하도급법이나 다른 법률 위반 여부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면밀히 살펴볼 예, 필요가 부당 있을 것 같고요. 반품은 심각한 법 위반 행위가 맞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단종 차종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원청 대기업의 영향으로 이 협력업체가 획일적으로 도산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요. 그래서 지금 만연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이 전석거래제도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대해서는 지금 어떤 방안들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부품의 그 단종 문제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개정되어서 조만간 공표될 겁니다. 거기서 더 강화된 기준이 들어갔고요. 전속거래 부분에 관해서는 올해 실시하는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에서 별도의 항목을 신설해서 조사하고 혐의가 있으면 직권 조사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자동차 AS 시장에서 그 순정 부품 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중소부품 생산업체들이 좀 활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순정 부품 제도를 좀 개선을 하면요, 자동차 보험료도 좀 인하되는 효과가 있고 수리 비용도 경감이 되고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순정 부품 문제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가 되었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사실 저희 공정위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변화된 어떤 산업 환경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어떤 순정 부품이라는 사실은 오인의 가능성이 있는 어떤 용어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 경쟁 효과 부분, 제한 효과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금 공정위에 한국 GM의 그 유사 가맹금 관련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작년 7월부터 지금 8개월째 그 한국 GM 정비 사업자의 가맹 사업 여부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데, 예. 이게 언제쯤 조사가 완료가 되겠습니까? 사실 그 대리점의 유사 가맹 문제는 이미 신고가 되어서 저희들이 심의 절차 종료를 한 사건인데요. 다시 재접수가 되어서 지금 이제 본부 차원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심의 절차 종료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조사가 지금 중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취임 후에. 예. 그리고 재조사 착수 뒤에 한국 GM에서 대리점 계약 개선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예. 만들었는데 이계훈 한국 GM 정비 사업자 연합회 전 부회장입니다. 이분이 지금 공정의 부당한 대리점 해지를 이유로 해서 지금 신고를 했는데요. 이 실적 문제를 이유로 25년간 대리점 운영한 이계훈 전 부회장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복성 계약 해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강한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요. 이 사건 처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건 접수를 했고요. 신고인과 피시민들의 주장을 지금 받아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양측의 주장들이 상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국내 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대리점 문제는 사실은 법 시행된 지 1년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충실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알아야지 해놓고 도중에 후퇴해버리고 그럼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에 대해서 위상이 영이 서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나중에 좀 얘기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모은행 지점을 방문하셔서 이 자영업자 대출 확대를 권유하셨죠. 네. 또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중소기업 공급 확대도 또 업무 보고에 들었잖아요. 네. 이게 감독원이 할 일입니까? 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을 중시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금융위원장님이 하셨으면 적절한 표현인데 금융감독원장은 하셔서는 안 될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다 나중에 좀 답해 주시고 네. 질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을 감독할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금융감독원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액션을 취하셨나요? 나중에 또 답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에 국가의 최대 이제 현안 중에 하나가 GM 문제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 원장님께서 한국 GM의 회계 장부를 봤는데 회계 부정 혐의를 찾기는 어렵다. 금감원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예단을 해버리면 어떻게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실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런 걸 빌미로 해서 이 GM에서는 실사를 2주 내에 끝내달라 이런 걸 요구한 게 아니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표시인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보든지 간에 가장 금융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금융감독원에 오셔서 우리나라 금융감독의 위상을 확실히 정립해 주리라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약간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설립 목적은 간단히 뭐지요?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 유지와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 유지입니다. 금융감독 시스템의 안전과 금융소비자 보호겠죠? 네네. 이게 둘에 충실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하시는 여러 가지 우리 원장님의 언행에서 여기에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날 하나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사회를 일시적으로 연기해달라는 공문 보내셨죠? 네. 어떤 근거에서 보내셨나요? 일단은 작년 말에 몇 번에 걸쳐서 구두로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니까 좀 간단하게 점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진전하기를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서면으로 요청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문제가 있어서 공문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럼 끝까지 그걸 관철을 하셔야죠. 왜 도중에 또 포기하셨나요? 무슨 예합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기 점검 과정이니까 점검이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고요. 그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셨으면 끝까지 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하지 마. 이런 문제 또
지금 현재 이제 보험회사들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던데 이 승한 계약 아시지요? 네. 이게 완전히 근절되어 있나요? 아직도 상존하고 있나요? 저희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직도 안 하셨습니까? 법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장에서는 그대로 상존하고 있다는 불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그 금융회사들한테 상시 검사액을 파견하겠다. 그게 이제 또 작년 12월에 하신 말씀하고 또 금년 2월 달에 와서 아직 확실한 게 아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혼란스러운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어떤 그 워닝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무게감을 갖고 대처를 하겠으며 금융회사들의 금융감독원의 위상이 제대로 유지가 될지 상당히 걱정스럽기 때문에 제가 드린 여러 가지 말씀 하나하나 간단하게 좀 코멘트해 주시죠. 먼저 그 상주 검사약 관련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직 개편을 해서 저희들이 검사국의 상시 검사팀을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시장을 그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루즈하고 하기 때문에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상시 감사팀을 저희들이 그때 당시까지는 회계 상만 보고 들어가서 저희들이 상사의 감리한 것도 아니고요. 회계 장부만 보고 지적했던 커다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금융감독원의 목적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입니다. 그것은, 그것인데 저희들이 뭐 중소기업 대출 지원 또는 자영업자 대출에 관한 코멘트하고 독려하고는 것은 그렇게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쪽에 가는데 굉장히 멈칫거렸지만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금융소비자도 내 측에 자영업자 또 중소기업 대출을 받아서 금융소비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들이 원하는 자금들이 충분하게 정확하게 평가가 된다면은 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저는 판단하고 나갔었는데요. 만약에 그런 오해가 있다면 제가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월 15일 날 하나지주와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서면으로 여러 가지 검사 중에 채용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상당히 빨리 예년보다는 한 1개월 내지 이상 빨리 하나지주사에서 회장 선임에 관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해서 좋겠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런데 그냥 계속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럼 추진하고 강화시켰고요. 그래서 혹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법상으로서는 상주 검사약을 파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상주 검사약도 파견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지 뭐 어떤 결정을 내린 건 아니었다는 건 상시 검사팀을 가동시키면서 문제가 있다면 상주 검사약을 파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GM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 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GM의 CFO를 면담을 해서 회계 자료를 일부 받아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회계 심사 파트에서 점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도 한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GM이 비상장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비상장법이면 공인색 회계사에서 감리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증선이든지 금융위에서 특별하게 요청했을 경우 우리가 감리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니까 CFO를 면담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을 했고요. 회계적인 파트만 봤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때 회계적인 파트에 대해서 커다란 회계 처리상의 문제는 없었지 않았나 하는 것이었고 그 다른 문제, 이전 가격 문제, 뭐 또 과당하게 원가를 산정한다든지 등등의 문제들은 저희 회계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세금 문제, 또 다른 문제, 불공정한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좀 더
근접해 들어가서 좀 회계 장부를 보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그런 상황이라서 좀 더 세밀하게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발언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